안녕하십니까. 안세의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267강은 2020년 2월 14일까지 일부 감사를 체결해야 될 때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세제행정을 2020년 2월 5일자의 표지에 제가 쭉 잘 써 이번 주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사항을 요약해 놨습니다. 자,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증상으로 인해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결사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점 면역 체계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인류의 위험한 재앙으로 다가오는데 감사 계약을 하러 가야 되니까 만나야 되느냐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느 정도 말만 잘 되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냈다가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만나야만 모든 것이 되는 거 아닌 그런 이제 전자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 틀린 것이지만, 자, 그러면 외감계약 체결할 때 주의사항, 일단 외감 대상부터 먼저 제일 중요하죠. 상장, 코스닥, 코넥스드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일반 비상장사도 다음의 요건 중에서 세 가지 충족하지 않으면 외감 대상이 아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 이상 미충족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외감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작년보다 감사 대상이 꽤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열거했지만 이 세 가지 이상 충족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질 수 있어요. 전에는 이 총재산 120만 이상만 추가되면 무조건 했었는데, 여기다 부채 기준, 매출 기준, 종업원 기준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점점 외감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 100억 이상과 종업원 100억 이상이 같은 요인이거든요. 이게 1인당 매출액 1억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100억 이상이 되는데, 게다가 부채 70억 이상이라면 굉장히 그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지고 불량한 재무구조를 가진 회사들이라서 이 경우도 불량한 회사만 이제 남는 것이고, 우량한 회사 부채 70억 이상이 안 되고 작으면 순자산, 자기 자본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회사들, 즉 내부 이용이 많이 축적된 우량 회사나 인원이 적은 임대업 등 이런 다 빠져나가고, 로봇이나 AI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첨단 제조업들, 그야말로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멍멍이만 몇 명 돌아다니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외감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또 매출액을 순액 반영하는 서비스업이나 비제조업은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라는 것은 이게 대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나 유통 도소매업은 이게 달성이 되지만, 또 그런 회사들은 종업원이 적죠. 부채가 적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옛날에 비해서 외감 대상이 작년에 비해서 최소한 10% 이상 20%는 빠질 것 같고, 많게는 30%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는 이제 감사의 등록제로 들어가서 대형 법인이 하고, 그쪽엔 더 플러스가 되고, 이런 비상장사에서는 중소법인인데 외감 대상에서 많이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양극화, 빈익빈, 부익분 현상이 이제 회계업계에 몰아붙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작은 중소회계법인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외감 대상부터 벌써 빠져나가는 데가 많고, 또 상장사는 다 뺏기고 이렇게 되는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2020년이 대형 회계법인하고 중소형 회계법인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판가름을 내는 시금석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자, 그럼 언제 외감 대상은 그렇다고 치고 계약 기간은 언제냐? 결산기물합도 45일, 즉 12월 법인이 2월 14일까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올해 초도 감사되는 법인은 옛날같이 4개월 이내 4개월 동안 잘 결산해보고 나서 판단해라 그런 얘기죠. 감사에 선정을 한 선임은 회사가 하지만 선정을 실제 하는 사람은 누구냐? 구체적으로 비상장사는 내부 감사가 그냥 하면 돼요. 보통 감사가 1명 내지 2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회사의 대표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외관상의 법적 권력은
내부 감사가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상장사나 비상장법인 금융사 등은 이제 감사위원회나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 7명인데 7명의 구성인자를 보면 내부감사 1명, 사회이사 2명, 기관 투자자 출신 1명, 이대주주의 2명, 이 회사의 다이치본사 1명에서 7명이 됩니다. 7명이 구성을 해서 여기서 과반수 찬성을 통해가지고 감사인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얘기죠. 이럴 때 이제 독립성 유지가 중요한데 피감, 외감 감사인을 마음대로 쥐고 갑질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걸 유지하는데 회사의 내부 감사는 7명의 이런 그 감사인 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있죠. 사회이사 맡아 보통요. 물론 이제 한 명이 내부 감사하는 비상장사는 뭐 그냥 내부 감사 선임하지만 그것도 이제 회사의 대표하고는 독립성이 돼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독립성을 유지해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 비상장 대법인은 자산기업 1천원 이상인데 이런 회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선임 절차, 즉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꼭 구성해라. 그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1,000억 이상의 1,000억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이런 그 내부감사, 사회사 등등 이런 사람이 불러다가 구성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구성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의결 요건 충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제적위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 출석위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감사인 선임 계약 후 2월 14일이 되죠. 14일 내 2주죠. 2주 내 금감원에 전자계약 체결 보고를 해서 전자공시를 해야 되고 한국공인회에서 해도 계약 체결 보고를 회계법인이 주로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이 금감원 전자공시도 이제 회사가 하기도 하지만 회계사가 도와주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7가지 절차를 제일 준수해야 되만 회계감사계약을 제대로 체결해가지고 올해도 이제 2020년도 투명 공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을 올리는데 신외감법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과연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또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